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최근 환절기의 영향일까요? 일교차가 상당히 심해진 것 같습니다. 새벽과 저녁에는 쌀쌀하다 싶을 정도의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오후에는 또 덥다고 생각될 정도의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일교차로 인한 감기가 또 쉽게 걸린다고 하는데요. 항상 몸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디건이나 얇은 옷 하나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루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리 좋지 못한 시선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이 라가르드의 경우는 원래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그리 나쁘지 않게 보던 인물인데 과거 IMF 총재로 있던 당시 암호화폐가 갖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으며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유럽중앙은행의 총재를 역임하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전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지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는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과격한 단어까지 내뱉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B의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화폐 아닌 투기적인 자산이다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경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투기적이고 의심스러우며 대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산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기존 암호화폐와 다른 범주에 속하며 당초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CBDC와 관련하여서는 유럽중앙은행의 경우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CBDC 발행을 모색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아쉽기도 한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의 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현재 아직까지도 내재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어찌 보면 현재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주식과 같은 인식이 걸릴 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태도를 바꾼 대표적인 국가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인도가 떠오르는데요. 인도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겠다라는 기조를 내세웠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인도의 중앙은행에 이제 인도의 다른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라는 공문이 나오며 상당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인도의 최대 상업은행에서 거래소의 거래를 차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최대 상업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 채널을 차단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네요.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입금 거래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도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여기에 이제 SBI라고 나오는데 이건 일본의 SBI가 아닌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의 줄임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SBI는 이제 최근 산하 UPI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입금을 받는 것을 차단했으며 페이먼트 운영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제 사용을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디어는 현지 다수의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 역시 5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경고를 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뿐 아니라 얼마 전에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인도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아니라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인도의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규제라는 말에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자 관점에서 잘 나누어서 규제할 것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인도의 거래소 이제 CEO들 또한 인도 정부의 규제를 상당히 반긴 바 있었죠. 과연 앞으로 인도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없이 조금씩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움직이는 방향들을 보았을 때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잡으려고 하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이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하여 규제를 논의했던 것이 알려졌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연준 의장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도 참석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때 당시 뚜렷한 규제안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몇 개월 안에 관련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나온 SEC의 수장이죠. 게리 겐슬러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에게도 그러고 증권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의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행 위원회가 이제 진행 중인 청문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패투미 상원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겐슬러의 경우는 상품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는 소수만 있는 반면에 그중 많은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이에 뭔가 이제 대답이 시원치 않았던 한 의원의 경우는 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부족한가라고 질문을 했고 겐슬러의 경우는 법을 바꾸는 것은 미국 의회에 달려 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법률에는 증권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만을 가지고 있을 뿐 법은 의회에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위스키와 같은 비전통적인 투자 수단도 증권이 될 수 있다 언급을 하며 이는 특정 자산이 투자 계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하위 테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하위 테스트의 허점을 짚고 있는 것이겠죠. 내용상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증권이 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은 없지만 매우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겐슬러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기조를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과는 별개로 그리 좋지 않은 기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국의 금융 당국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불안 요인으로 보기 시작하며 CBDC의 발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더 활발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현금 담보가 확실하냐 이것이죠. 지난 2월 이제 USDT의 발행사 테더의 경우는 특히 유통정인 이제 USDT를 뒷받칠 만한 충분한 달러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뉴욕주 검찰로부터 무려 213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미국의 디지털 달러 도입을 위한 준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PWG 회의, 즉 이제 재무장관과 게리 겐슬러 미 연준 의장이 만난 회의는 자체 디지털 달러를 개발하려는 연준을 위한 회의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달러를 개발하는 데 있어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위협적인 경쟁자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연장이 되며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소식인데요. 바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고배를 마시며 투자자들의 속을 타들어가게 하는 소식인 만큼 투자자들 또한 기대감이 이제는 살짝 멀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거대 자산운용사이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해 미 SEC와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ETF 출시 추진을 위해 미 SEC와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뮤추얼 펀드 거인인 이제 피델리티의 경우는 9월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화상 회의를 갖고 자사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피델리티의 임원들 외에도 참석자 명단에는 시카고의 본사를 둔 이제 선물거래소 CBOE의 이제 부사장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회의에서 왜
왜 이제 제품이 즉 비트코인 ETF 상품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높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내세우며 암호화폐 시장이 전보다 상당히 이제 성숙했다는 사실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캐나다와 브라질 등 ETF 승인 또한 이야기를 하며 너네들만 빼고 승인을 다 했는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겠죠.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미 SEC의 수장이죠.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최근 선물이긴 하지만 ETF의 승인 가능성도 언급한 만큼 이제는 승인이 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완전한 승인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룰 만큼 미뤘죠. 투자자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연도 안에는 승인이 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9월 25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24일까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모두 신고하지 않는다면 접속 차단이 된다는 소식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거래소들에서 하나둘씩 소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4대 거래소들이야 뭐 당연히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이죠. 4대 거래소가 승인이 나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중소형 거래소에서 이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이름까지 명확하게 써져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오늘은 한비코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고객 가상자산에 대하여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코 고객 가상자산 100% 초과 보유 지급 여력 충분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한비코가 15일 회계법인 창천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운용 상황을 실사한 결과 전산 시스템상 모든 고객의 보유 가상자산 대비 회사의 전자지갑에 예치된 총 가상자산 수량이 100%를 초과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실사는 한비코 고객이 거래소에 예치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내부 데이터베이스 수량과 수탁 서비스 업체 전자지갑에 보관된 수량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비코는 앞서 8월과 9월 두 차례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러한 비슷한 결의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 내용들을 볼 때 그리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원래대로라면 내년 250만 원이 내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본 투자자들의 경우는 무려 20%가 넘는 금액을 과세하기로 하였지만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과세를 1년 동안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근법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해외 거래와 개인 간의 P2P 거래, 현물 거래 등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죠. 홍남기 장관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내년 과세는 불가피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 심각하다 내년 과세 불가피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면서 입법 조치가 끝났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거의 코스피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동안은 가상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안 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근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도 갖춰진 만큼 그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거래소에 관하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과세 문제는 언젠가 직면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현재 주식의 경우는 순이익에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은 9%는 이제 분리과세로 이어지며 2023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본 투자자들의 경우는 20%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집값의 상승이 너무나 많이 오르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투자라는 것이 이제는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인식이 많이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 금융지식이 상향 평준화된 것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 250만 원 이상 수익 발생 시 20% 과세는 사실 너무 센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실제로 이제 또 20%로 정한다고 해도 그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 과세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내용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과 상황들에 흔들리는 투자자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이제 쉬워 보이지만 또 어렵고 어려워 보이지만 또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지나도 이제 투자라는 것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며 투자의 대상이 바뀌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사진 자료인데 위에가 보통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의 길입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며 목표한 바를 그냥 순탄하게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시작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는 밑에 그림처럼 정말 별의별 위기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락할 때도 생각보다 움직임이 없어 지루할 때도 있죠. 하지만 펀더멘탈이 확실한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그러한 하락들이 오히려 싸게 살기 위해 박앤세일이며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높은 자산의 성장률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슬펐던 일들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왜 그런 일로 그렇게 힘들어했었지 했던 것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듯이 이제 자잘한 변동성은 나중에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나 단기적인 변동성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